인공지능 AI가 우리 삶을 정말 놀라운 속도로 바꾸고 있죠. 질병을 진단하고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고 심지어는 새로운 예술작품을 만들어내기까지 하니까요. 근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데이터.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의 우리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아주 거대한 딜레마가 시작되는 거죠.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 핵심 주제입니다. AI가 똑똑해지려면 우리 데이터가 꼭 필요한데 그러면서 우리의 사생활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게 그냥 개발자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정말 중요한 숙제인 거죠. 전 세계가 다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히 한국이 꽤 흥미로운 해법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AI 시대의 데이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한국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 거대한 문제 속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든 해결책의 시작은 뭐니 뭐니 해도 튼튼한 기반을 다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반이란 바로 AI 개발을 위한 윤리적인 토대, 바로 그겁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 저간 투참 채공, 조금 생소하게 들리시죠? 이게 뭐냐면 한국의 전문가들이 AI 개인정보 보호에 꼭 필요한 6가지 핵심 원칙을 쉽게 외우려고 만든 일종의 앞글자 따기, 그런 암기법이에요. 되게 기발하죠? 그러면서도 아주 유용한 도구고요. 이 6글자에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바로 다음 장에서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적법성, 안전성, 투명성, 참여성, 책임성, 그리고 공정성입니다. 이 6가지가 AI 개발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데이터를 법에 맞게, 안전하게, 또 투명하게 쓰고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결과에 책임지고 편향되지 않는 공정성을 지키는 것. 결국 이 원칙 하나하나가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가 AI 기술을 믿고 쓸 수 있게 만드는 신뢰라는 아주 튼튼한 집을 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멋진 원칙들을 세워놨다고 해서 현실의 모든 문제가 딱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이제부터는 좀 이론적인 얘기에서 벗어나서 실제 AI 개발자들이 매일같이 씨름하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한 데이터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크게 보면요, 2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처럼 표에 딱딱 정리된 정형 데이터가 있고요. 우리가 매일 보는 이미지나 영상, 음성 같은 비정형 데이터가 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즘 AI에 가장 필요하고 가치 있는 데이터가 바로 이 보호하기 제일 까다로운 비정형 데이터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매일 만들어내는 데이터의 무려 90%가 바로 이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I의 미래가 사실상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거죠. 자, 이 CT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 한 장에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있지만 동시에 이건 한 사람의 고유한 신체 정보, 즉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발전의 열쇠와 사생활 보호의 자물쇠가 한데 딱 얽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비정형 데이터가 가진 딜레마를 정말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복잡한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다행히도 그냥 막막하게 놔두진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일종의 공략집, 그러니까 플레이북이 딱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이 기관에서 연구자나 기업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이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지 명확한 지도를 그려준 셈이에요. 그 해법 중 하나가 바로 이 슬라이드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왼쪽 이미지 보시면 환자 번호랑 생년월일 같은 정보가 그대로 보이죠? 근데 오른쪽을 보면 어때요? 그 부분이 까맣게 칠해져서 싹 사라졌습니다. 이걸 블랙 마스킹 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효과는 엄청나지 않나요? 자, 그럼 이런 개념들이 이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과 바로 연결되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 볼게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끝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글자만 지운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 장의 CT 이미지를 합쳐서 3D 모델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 고유의 흉터라던가 특별한 신체 구조 때문에 누구인지 알아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기발한 해법이 나옵니다. 데이터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둘러싼 환경을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랑 완전히 차단된 안전한 클라우드 안에서만 작업을 하고요. 3D 복원처럼 위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아예 못 쓰게 막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허가받은 연구원만 들어갈 수 있게 하고요. 데이터는 원본 그대로 두되 그 데이터를 자루는 공간과 규칙을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식. 정말 발상의 전환 아닌가요? 자, 지금까지는 의료 분야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똑똑한 원칙들이 꼭 의료 분야에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는 우리 일상과 훨씬 더 가까운 교통 분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원칙들이 얼마나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AI가 차 안에 사람이 몇 명 탔는지 세도록 만드는 겁니다. AI가 필요한 정보는 사람 수이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전혀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AI가 사람의 얼굴은 못 알아보게 하면서 사람이라는 형체, 그 수는 정확히 셀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재밌는 퍼즐 같지 않으세요? 이 재밌는 퍼즐을 푸는 과정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세심한 단계들을 거칩니다. 일단 첫 번째, 너무 독특해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차량 이미지는 아예 빼버립니다. 두 번째, 흐림 효과, 그러니까 블러 처리 강도를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쭉 테스트하면서 최적의 지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얼굴은 못 알아보지만 저건 사람이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는 바로 그 절묘한 지점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처리한 데이터로 AI가 제대로 학습하는지 검증을 하고요. 마지막 단계로 사람이 직접 결과를 다시 한번 싹 훑어보면서 혹시라도 실수가 없는지 최종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효과적인 익명 처리 뒤에는요, 이렇게 꼼꼼한 노력이 숨어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몇 가지 사례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뭘 의미할까요? 바로 혁신과 보호라는 양팔저울 위에서 아주 섬세하고 중요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모든 건 튼튼한 윤리적 기반, 그 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 둘째, 이제 이미지, 영상 같은 비정형 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의 가장 중요한 전쟁터가 됐다는 점. 셋째, 해결책이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풀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풀 수도 있다는 유연한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 모든 노력의 목표가 혁신을 막자는 게 절대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전하고 사려 깊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날의 AI를 위한 규칙들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기술의 발전 속도는 우리 상상을 훌쩍 뛰어넘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내일의 AI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의 정답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답은 기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회적인 논의 속에서 함께 찾아나가야 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